네, 강용석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죠. 도도맘 사이의 대화 내용이 디스패치에서 보도되면서 아주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강용석 씨는 현재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주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기도 하지만 변호인과 어떤 의뢰인 간의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한 측면이 있고 또 일반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속고 살지마에서 이번에 한번 특별히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강용석 변호사가 있지도 않은 죄를 이 도도맘에게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고소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또 코치하고 이른바 교사를 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둘 간의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간단한 폭행 사건일 수 있는 그 문제를 토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상대편 그 증권회사 직원한테 임원한테 내용 증명을 하나를 보낼 걸 권하고 있죠.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강간치상을 당했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 도대체 강간이라는 걸 하느냐? 강용석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은 형법 250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강간은 어떻게 돼 있느냐? 강간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죠. 뭐 살인보다 2년밖에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둘 간에 있었던 그 폭행 과정에서 이 강간이라는 요소를 하나 덧붙이자 바로 형법 301조에 나오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301조에 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할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건 살인죄하고 같은 형량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고소가 되면 상대방으로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엄청난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대화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 정말 사실이라는 네. 거 저희가 거듭 전제로 드리는 그렇죠. 말씀이지만 이 문자 내용대로라면 강용석 변호사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한 3억에서 5억은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도도맘에게 권유하듯이 얘기하고 근데 도도맘의 여기서 좀 태도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라면 도도맘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맞은 건 맞지만 이게 정말 강간이 되냐 또 진술할 때 자기가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가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맥주병으로 이렇게 내려쳐서 맞은 걸로만 가자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 강 변호사는 뭐 강간했건 아닌 건 상관없다.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뭐 이런 게 다 성립이 된다. 네. 됐든 안 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고소를 하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도도맘은 또 계속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상해만 하자고 하는 이 도도맘에 대해서 강 변호사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약하고 오히려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고소장은 상해로 하되 내용 증명은 세게 보내자. 강간치상을 당했다는 식으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질 조사 같은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 코치를 하고 네, 있죠. 코치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명백한 강간 상해다. 그 301조가 적용돼서 결국 살인죄와 같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만약 사실이라 그러면 변호사 윤리 측면에서도 일단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조작해 내자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결정적으로 이 조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라면 강용석 변호사가 이 고소장을 읽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라. 이 정도면 명백한 강간상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도맘은 상대방은 추행을 부인하겠지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방은 추행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렇죠. 사실이라면. 사실이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아니야. 그래도 뭐 만지려고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 단호하게 거죠. 얘기합니다. 전혀 안 그랬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또다시 이제 강제추행이 사실 조금만 만져도 추행이야. 도도맘은 뭐 어차피 합의로 갈 건데 뭐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 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게 했더니 강용석 변호사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합의금 문제인데 여기 보면 강 변호사가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도 합니다. 현재 그 형사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성공 보수가 금지돼 있죠. 2015년에 대법원 판결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공호수가 금지돼 있고요. 요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무고인데요. 무고라는 게 이제 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경우에 이제 무고가 되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사범이란 부분도 좀 봐야 합니다. 뭐냐면 일단 이 무고죄가 만약 성립이 된다면 그거는 도도맘에게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러하다면 이 무고죄를 이렇게 무고를 하도록 교사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코칭을 해준 강용석 변호사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냐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이렇게 맞아요. 처벌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사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범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저희가 물론 거듭 얘기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 대화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무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도도맘에 좀 눈에 띄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도맘은 강용석 변호사의 무리한 고소 진행에 당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고요. 근데 그거 역시 뭐 이제 그거죠. 도도맘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감히 추정을 해보면 이 내용이 보도된 것이 둘 간의 개인적인 대화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제 강 변호사나 도도맘 측에서 나왔을 터인데 네. 결국 이제 그런 것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이번 카톡 내용이 보도되게 된 어떤 뒷배경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마치 뭐 대중 연예 분야의 어떤 소재처럼 또 가십거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형법상 무고 그리고 무고 교사라는 상당히 중범죄 혐의가 녹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도 참 씁쓸한 게 이제 그 변호사로서 변호사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쁜 걸 코치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도도맘이 나 추행한 거 끝까지 밀어붙여야겠지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서 경찰에서 대질하면 대질해라. 이런 사건 대질하면 무조건 여자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또 한 가지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도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회적으로 또 이 성폭력 피해를 받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끙끙 앓고 혼자 묻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정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회적 시선과 또 자신이 이걸 입증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성폭력 피해자들조차도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연상이 되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얼마 전에 작년 9월 17일 날 제가 쓴 기사인데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제 남녀가 같이 나오다가 이제 불륜 남녀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그런데 어떻게 아주 우연히 남편하고 아내가 마주친 거예요. 그 아내가 엄청 당황했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남편한테 둘러대기 위해서 내가 저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했죠. 근데 해보니까 뭐 요즘 CCTV가 있잖아요. 너무나 다정하게 손잡고 웃고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고거든요. 전형적인 무고. 그런데 판결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결국 이제 무고죄는 인정이 됐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집행유예가. 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보도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죠. 특히 무고죄에 대해서 온건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일단 창피한 걸 모면하기 위해서 남을 갖다 형사 고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무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이 무고죄로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들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큰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무고죄가 왜 처벌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무고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 대한 피해가 크죠. 그렇죠. 정확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무고죄를 범함으로써 그 유사 범죄 같은 동종 범죄에서 실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때 자칫하면 이것도 무고 아니야라는 맞아요. 오해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정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 어떤 수사기관의 이 행정력이라는 수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무고죄 수사하기 위해서 무고로 한 그 고소 수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자원이 낭비가 되거든요. 결국 실체가 없는 건데.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오늘 뭐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변호사와 어떤 그 의뢰인계나 어떤 그런 형사 사법 제도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과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윤리겠죠. 윤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디까지나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강용석 변호사 입장 같은 것들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이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뭐 반론이나 해명을 해오신다면 저희가 추후 영상이나 또는 자막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한 건 강용석 변호사 스스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네, 아니 그 대체 뭐가 있는 건지 네, 빨리 밝혀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